혈압약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좀처럼 안 내려오거나 수치는 내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는 이야기. 사실은 고혈압 환자의 30% 이상이 약을 2가지에서 3가지씩 섞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너무 나딕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진짜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요. 먼저 과학적인 얘기부터 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닥터 루이스 이그나로 산화질소 연구로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마치 수도관의 수압 문제가 아니라 수도관이 녹슬어서 좁아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텐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혈관 내벽이 산화질소를 못 만들기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고 혈압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해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혈압약은 혈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 혈관과 비정상 혈관의 차이는 산화질소의 양에 있어요. 경로를 살펴볼게요. 정상 혈관 경로에서는 충분한 산화질소가 생성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내피가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관이 탄력 있게 넓어지면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정상 혈관의 경로에서는 산화질소가 결핍되고 그로 인해 혈관 내피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경직되고 혈류의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맞아요. 혈압약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압약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베타 차단제예요. 심장을 느리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춰요. 마치 엔진의 회전수를 낮춰서 수압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뇨제예요. 소변으로 수분을 내보내서 혈액량 자체를 줄여요.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예요. 혈관 근육이 수축하는 신호를 차단해서 혈관을 억지로 이완시키는 거예요. 혈관 근육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ACE 억제제와 ARB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신호를 차단해서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막아줘요. 수도관 밸브를 막는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을 봐야 해요. 4가지 방식 모두 혈관 내벽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압을 낮추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혈관 근육을 억제하거나 모두 혈압이라는 수치에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수치는 낮아져도 혈관의 경화도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동맥경화도 검사를 해보면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도 혈압 수치는 조절되는데 동맥경화도 수치는 계속 나쁘게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낡은 수도관의 수압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관 자체가 교체되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혈관 내피를 직접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20대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퇴직 문제가 겹치고 1년간의 과음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혈압이 172에 95, 맥박은 무려 110이었어요.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차오르는 상태였죠. 젊은 나이인데도 이 정도면 정말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분은 한약이 싫다고 하셔서 산화질소 복합제만 드렸어요. 며칠 뒤 혈압이 125에서 130에 이완기 혈압은 95 수준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맥박도 100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흉통이 좀 줄었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10일 뒤에는 가슴 통증과 숨참은 거의 사라지면서 혈압이 120에 80, 맥박은 90까지 안정되셨어요. 그리고 3차 처방 이후에는 혈압이 110에서 120, 이완기는 75에서 80, 맥박은 80까지 완전히 안정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화질소 복합체만 먹었는데도 혈압이 이렇게나 잡혀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천연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를 직접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압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탄력을 되찾으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산화질소 복합체가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혈관 내피가 이완되는 단계예요. 산화질소가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관을 넓혀줘요. 마치 오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주는 것처럼요. 2단계는 동맥경화도가 감소하는 단계예요. 굳어져 있던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서 혈관의 파동 전달 속도가 낮아지면서 동맥경화도가 감소하게 돼요. 3단계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단계예요. 혈관의 저항이 줄어들면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4단계는 혈전이 예방되는 단계예요. 산화질소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 함께 낮춰줍니다. 5단계는 전신의 혈류가 개선되는 단계예요. 뇌, 심장, 신장, 눈 등의 모든 장기의 혈류가 개선되고 혈관 노화 자체가 늦춰집니다. 이렇게 5단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산화질소는 나이와 함께 급격히 줄어들어요. 20대에는 산화질소 생성이 최고 수준인데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6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25%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아무리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산화질소의 양이 치료에 필요한 농도를 미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약은 혈압 수치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혈관 회복이 안 됩니다. 산화질소가 결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산화질소 복합체를 복용하면 혈관 내피가 회복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동맥경화가 역전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화질소 수치 확인해 보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혈압약 먹는 중이에요? 혈압이 높은 편이에요? 부모님이 고혈압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산화질소와 혈관 건강에 대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압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의 탄력과 혈류의 흐름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맥경화도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치만 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혈관 손상의 관계, 그리고 산화질소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대해주세요.